어서 오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페이스북 보니까 주말에 아주 바쁘셨던데. 바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 네 분에게 네. 햇볕에 나가서 10분만 서 있으라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예. 아니 폭염 경보는 내리고 네. 잼버리는 왜 합니까? 마침 수도권 쪽으로 태풍 핑계 대면서 철수시켰더라고요. 그 잘한 거예요. 예. 실장님이 그 말씀 하셨었죠. 내가 또 올렸어요. 네. 취소하고 카눈 오면은 네. 하늘도 돕지 않는다. 이러면은 네. 요행을 바라고 있으면 또 이게 미신 국가다. 잼버리 얘기는 좀 이따 더 할 거고요. 이번에 해남 대흥사에서 1박 하시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지낸 황지우 시인 만나서 해남의 문화예술진흥 방안 이런 것도 논의하셨던데요. 황기우 총장 시는 낙향을 해서 네. 본래 해남 분이에요. 해남 대흥사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호남 식당에서 예. 버섯 요리를 들면서 해남 문화에 대해서 고견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목포는 문화예술로 유명하고 해남 완도 진도도 보면은 완도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장보고 청해진 네. 전복 미역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진도 아리랑 국악 예. 송광인이 떠올라. 그런데 해남 해서 내가 여러 특히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해남 뭐가 떠오르냐 했더니 대흥사밖에 못 떠올라. 배추, 김장 배추. 예,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은 무언가 문화유산이 있지 않느냐. 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역시 대흥사, 예. 법상 주지스님, 미항사 주지스님 그리고 대흥사 교구의 조실 보선 큰 스님과 만나고 예. 황지우 시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해남의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역사와 전통, 유서가 깊은 문화. 그러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다 예. 라고 했는데 황지우 시인 말씀이 공룡이 해남에 엄청난 발굴이 돼 있어요. 예. 발자국들이 남아있고. 발자국들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산에다가 예산 1200억 정도가 들면은 AI 예. 공룡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게 하자. 가상현실로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이 안경 같은 거 쓰면 보이는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만들어 그냥? 예. 맨눈으로 봐도. 예, 맨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공룡의 역사를 더듬어 가자. 예. 그리고 해남에 고인돌이 예. 정읍 이런 고인돌하고 달리 바닷가에 조개처럼 이렇게 돼 있대요. 이 발굴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많대요. 그러니까 소재는 많이 있군요. 이런 것을 발굴해서 현대문화유산으로 관광자원으로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저는 황지우를 팔겠다. 황지우의 인문학 강의를 대흥사에 학교를 만들어서 예. 한 달에 한 번씩 황지우 인맥을 이용한 훌륭한 예. 문화예술 감독들, 이창동 감독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손수. 예.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대적인 인문학 강의를 하고 템플스테이를 하고. 그렇죠. 거기에 템플스테이 엮으면. 그리고 그 황지우 인문대학이랄지 뭐 해남 인문대학을 만들어서 이 법상 예. 해남 대흥사 주지스님은 자기가 부학장이 되겠대요. 모든 것을 제공하고. 예. 그래서 해남 완도 진도, 목포, 영암, 신안 이 근처의 젊은 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한 강의를 해나가자. 황지우를 팔자. 예. 그래서 해남을 좀 빛내보자 했더니 팔아라. 황지우는 박지원을 지지한다. 나는 팔고 황지우는 박지원을 지지하고. 예산을 따오려면 국회를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시사저널인가요? 박지원 뜨니
해남이 들썩들썩. 예, 시사저널에 루포 기사를 좀 썼어요. 초친 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 아니요, 보지는 아니요. 않았지만 아니, 그리고 정말 시장 가면 막 사람들 네, 와글와글 몰려들고. 목포 시민들에게는 한없는 죄송함을 느껴요. 네. 진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죄송한데 목포를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고향이고 그러니까 항상 네. 전남 정치의 1번지다 이렇게 했는데 시사저널 기자가 박지원이 해남 완도 진도로 오니까 바뀌었다. 정치 1번지가 해남이다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네. 프레시안 기자는 해남 완도 진도를 전부 취재를 다 했더라고요. 예, 탐방하면서 민심 취재를 민심 했군요. 취재를 했는데 뭐 완도에서는 무소속 나와도 나와라 무조건 진도도 좋고 해남도 굉장히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는다. 예. 특히 골프와 선거는 예. 박지원 어록이다. 고개 쳐들면 진다. 예. 그래서 겸손하게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은 결정을 하신 겁니까? 해남 완도 아, 진도로. 그렇죠. 예. 지난번 여쭤봤을 때만 해도 지역은 좀 열어두고 예. 고민하고 왜냐하면 계시다고 그랬는데. 목포냐 해남이냐 예. 이걸 가지고 너무 재면은 저도 그렇고 목포 시민들한테나 예의가 해남 아니고. 완도 진도 군민들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내 고향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다가 하면은 이제부터는 예.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만약 당선되면 더 큰 것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 끝에 그러려면 박지원의 식탁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박지원의 식탁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 아니 당연히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이제 앞으로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하려고요. 내 자랑하다가 아, 그것부터 물으니까 그렇지. 네, 실장님이 이제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하셨으니까 모두 누르셨을 걸로 믿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100만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게요. 이제 11만 정도 됩니다. 이건 속도가 아니에요. 너무 늦습니다. 최소한 예. 박지원이 나오는데 박지원의 식탁이 100만 원 넘어야죠. 이번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시즌 2부터 선보인 2주의 짤 이번 주에도 2장을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은 이겁니다. 예, 저도 봤어요. 잼버리 개영식, 개회식에 해당하는 거기에 우리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했다가 이제 혼자 못 일어나는 건데 사실 젊은 사람들도 오래 저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면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나 부축을 해야 될 정도로 일어서기 힘든 거 그러기에는 우리 대통령이 아직 너무 젊으신 거 아닌가요? 대통령의 경우 네. 건강은 내일분의 건강은 안보 1호입니다. 네. 저 사진을 저도 보고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하고 등산 가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다리를 절룩절룩 하고 다녔잖아요. 지금 8월 18일 날 이 왼쪽 다리에 박혀 있는 철심을 뺍니다. 네. 제 나이가 많잖아요. 해남을 처음 갔는데요. 야, 얼굴 피부는 좋고 건강한 것 같은데 역시 걸음을 못 걸는다 네.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철심 빼고 나면 그냥 확 아니 철심 빼도 당분간은 그러겠죠. 그런데 저렇게 대통령이 이 바닥에 앉으니까 네. 못 일어나셨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술 좀 조금만 자시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런 걸 안 하기 위해서 네. 이 더위에 낮에는 못하니까 헬스클럽이 있지만은 역시 밖에서 걸어야 돼요. 여의도 공원. 2시간을 딱 걸습니다. 1시간 반 걷고 1시간 30분은 네. 체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요. 무리해서는 안 돼요. 젊은 사람들도 걸으면서 삐뚤해가지고 저렇게 넘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앰뷸런스가 실어 가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뭐 좀 못 일어날 수 있었지만은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술 좀 적게 드시고 운동을 하시고. 술은
저도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은 이제 안 먹어요. 두 번째 사진은 이겁니다. 영국 잼버리들. 잼버리 철수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날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부끄럽죠. 미국, 영국, 싱가포르. 예. 아니 왜 폭염 경보는 합니까? 왜 잼버리는 계속합니까? 네. 왜 대통령은 죽어갑니까? 더위를 피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영국 4,500명이 맨 먼저 철수를 하면서 네. 그 뒤에 나오는 소리가 샤워실이 화장실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더위보다도 위생 문제다. 이 더위에 네. 우리 대한민국 공중 화장실이 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다는 국제기관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네. 몇 년간. 이게 말이죠. 김대중 정부 때 수원 신모 시장이 예. 화장실, 공중 화장실 깨끗하게 시작한 캠페인을 해가지고 예. 성공적으로 된 거예요. 뭐 화장실 문화연대 뭐 그렇죠. 이런 예. 일이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문체부 장관 하면서도 예산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제일 더러운 화장실, 제일 비위생적인 샤워실, 예. 나라망실을 저렇게 시키냐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처음 개영식에 참석해서는 명예총재다 뭐 이러면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엉망이 되고 국제적 망신을 살 조짐을 보이니까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준비한 거다. 이런 저는 어떻게 전 정권 탓을 할까 했는데 설마 했거든요. 당군 할아버지를 쫓아가야 돼요. 당군 할아버지 풍수지리 안 봤어요? 풍수지리에 보셔야지. 예. 뭐 폭염 안 나오는 털을 잡아야지 이게 다 왜 잡았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문재인 전 정부 전 정권 탓하는데 저는 두 전씨를요 예. 빨리 대한민국 검찰이 좀 압수수색해서 구속해 버렸으면 좋겠어. 두 전씨 있잖아요. 예. 전 정권 전 정부. 왜 전씨? 전두 안 하고 똑같아. 아니 그때 1년 동안은 시장님이 봐주겠다. 제발 취임 1년 뒤로는 전 정권 탓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말이죠. 작년 또 국정감사에서 군산 출신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해충이다, 뭐 더위다, 뭐다 다 지적을 하니까 예. 그 똑똑한 김정숙 장관이 문제없이 완전히 다 여가부 준비다. 장관. 여가부 장관. 김현숙 네. 장관. 이 됐다. 네.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내부는 나 몰라라고 휴가 가셔버렸지.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내려가서 정부에서 다 관리해라. 이미 5개 공동준비위원장에는 여가부, 예. 문체부, 행안부 세 장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행사예요. 예. 그런데 쓱 하면서 문재인, 김관영 전북지사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예요. 그러면서 더 환심한 것은 대원들은 일사병, 열사병에 실려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무장관인 여가부 장관 새만금 거의 현장 사무실에 에어컨은 빵빵? 그게 장관이 할 일이에요? 부모들 속 뒤집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 어떻게 잼버리 TF가 없을 수 있냐. 이 충격적이다. 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여파로 우왕좌왕하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청와대 TF를 구성을 해서 가장 추운 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뚜껑 없는 이 경기장인데 추우면 어떻게 할까? 비상 계획도 세우고 모든 걸 꼼꼼히 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혹시라도 동계올림픽이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박근혜 탓을 했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글을 썼어요. 당연하죠.
2002 네. 월드컵 김영삼 대통령이 유치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한 거예요. 이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나서 제가 비서실장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장인 김진표 네. 정책기획수석을 TF 팀장을 시켜가지고 상주를 해서 월드컵 엉망인 티켓 판매 등을 무사히 실현했어요. 네. 일본은 뻥 뚫려버렸죠. 우리가 책임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 잼버리도 잼버리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을 사놓은 마당에 아니 보십시오. 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웹사이트에 예. 영국 총리 예. 그래놓고 그 밑에는 한덕수 총리 발표문을 지어놨어요. 네. 그리고 시골 정부가 어디에? 그럼 오늘 아침에 내가 페이스북에 했더니 그것도 못 봤던가 봐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 모 방송에서 그걸 했더니 지금은 내렸대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런던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사가 빠졌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휴가 중 거제를 가셨어요. 예. 홍보수석실 보도자료가 오자가 서너 군데 나오더라고요. 내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사가 빠졌죠.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분이 아무리 잘해봐야 참모들 그렇게 엑스판 아니에요? 이 레임덕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야. 벌써부터.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하지 마라. 나무 탓하지 말고 오늘 제가 10분만 밖에 나가서 서 있어봐라. 서 있어봐라. 빨리 결단할 순간이지 네. 누구 탓할 시간이 아니다. 다행히 철수해서 모두 온다고 그러니까 네. 보십시오. 카논이요. 예. 지금 예정으로는 10일 내일 모레 부산 이쪽 영남 지방에 들어오면은 난리가 나면은 재벌이 다 날아가 버려 텐트.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남은 자식들 다 죽이려고? 이게 참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 대통령 업무 중 최고입니다. 그나마 그 결정은 잘한 결정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예. 그래도 잘했다. 예. 그래서 전부 나는 내 페이스북에다 그거 정리하고 예. 휴가에서 돌아오십시오. 잘 쉬다 오십시오. 네. 굉장히 재밌는 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휴가 중이고 여당 김기현 대표가 휴가 중이고 야당 이재명 대표가 휴가 중이면 나라가 좀 조용해야 되는데 더 시끄러워. 이제 돌아오면 얼마나 더 시끄럽겠어요.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을 사놨는데 우리가 지금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난리잖아요. 글쎄 말이죠. 부산 엑스포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꼭 성공시키고 유치해놓고 2030년 대통령은 아니에요. 예. 성공하게 준비를 해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나무 탓 그만해야 돼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해야지. 난 나무 탓하는 거예요. 2주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시장님도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예. 열불 터져서 못 살겠어요. 망신이 아니 내 새끼들이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아니, 죽어간 건 아니고. 아니 지금 생고생하고. 생고생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에 그랬다니까. 네. 여기서 사고 하나 터지면 나라가 날아간다. 그렇죠. 뭐 병원 신세 지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뭐 1000명 가까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메인 이슈로 의혹을 덮고 있는 이동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동관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아니 그대로 뭐 청문회에서 별게 나와도 임명할 거고 지금 고속도로 예. 카페트를 지금 김효재 예. 방통위원장 대리가 다 해주잖아요. 아니 그래서 KBS 쳐버리고 원래는 MBC 쳐버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박성대 전 MBC 사장하고 같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 주는 좀 피해가려고 그랬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실장님을 저격을 했어요. 저기 나 고소하라고 어떤 그 보수 우익 인터넷 신문이 고소한다고 그랬더라고요. 해봐라. 예.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실장님을 조선시대 간신 유자광이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그거 딱 보고 땡큐다. 우리 방송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그래 우린 더 하겠다. 이게 전형적으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론하기 거시기 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고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동관 후보자가 했던 얘기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박성재 전 MBC 대표가 가져온 국정원 문건. 그렇죠. 봤죠? 예. 네. 그 실장님 그거 보시고 곰곰이 보시고 국정원 문서 양식인지 봤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국정원 문서다 아니다까지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퇴임 뒤에도 비밀 준수 의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동관 후보자는 그걸 가지고 무책임한 카더라식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 국정원 문서 양식은 맞던가요? 양식이죠. 예. 그리고 이미 언론에 보도돼서 그 문건에 청와대 홍보수석 요청으로 예. 국정원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다 보도되고 네. 사진을 다 딱 봤어요. 찍혀 다 있어요. 찍혀 있어요. 네, 홍보수석실 요청, 어떤 거는 홍보수석 요청. 근데 그게 뭐가 카더라식입니까? 실제 문서가 아니,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아니 이동관 지명자가 저를 유자광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5대를 해먹었으면 유자광이죠. 저는 불행히도 김대중 5년 문재인 2년 2대를 했습니다. 저보다 더 유능하신 분이 이해찬 총리,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예. 핵심에서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3대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예. 그 다음에는 저예요. 그러니까 이동관을 뭐라고 불러요? 개별수라고 하잖아요. 예. 나무 눈에 티끌은 보고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봐? 예. 개별수에 대해서 자기가 해명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다 보도됐잖아요. 예. 국정원은요, 과거 댓글, 이런 것을 조작하거나 예. 또는 소위 모든 기록이 다 남아요. 메인 서버에는 다 남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멍텅구리 PC라고 어떠한 일을 조작할 때는 관계자 자기들만 사용하는 PC를 구입해서 그걸로 전부 하고 그 문건과 예. PC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폐기를 해버려요. 예, 그것은 이제 국정원 용어로 멍텅구리 PC라고 하는데 예. 멍텅구리 PC도 안 썼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홍보수석, 예. 홍보수석실 요청이라고 하면은 그게 왜 거짓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다 국정원 다 서버에 있죠. 남아 있는 거죠. 예, 다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시민단체, 내 나라 내 파일, 뭐 예. 여러 곳에서 개인정보 청구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우리는 해주게 돼 있어요. 예. 대법원 판결에 의거해서. 그렇죠. 그러나 기밀사항은 비닉 처리. 예. 안 보이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거기 그러니까 제가 메인 서버를 열어보면 큰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시각서를 원장으로 내려서 메인 서버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원장한테 서면 결제를 예. 받고 오픈해서 자료가 나오면은 맨 처음 원장한테 보이고 예. 본인들한테 공개해라. 나는 봤죠. 예. 그러나 그 내용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국정원 법상 위반으로. 예. 그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리고 언론에도 그 박성재 사장도 그거 가져왔는데 딱 보니까 예. 국정원 문건이고 거기에 홍보수석 요구라고 했는데 예. 내가 그걸 써놨어요? 누가 써놨어요? 아니죠. 그런 문서는 실제하고 지금도 국정원 서버에 남아있다. 남아있다. 예. 그리고 실장님은 당시에도 다 봤다.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뭐 다 봤다고는 아니지만 보았다. 예. 그러나 얘기는 못한다. 예. 그리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또 박성재 사장이 간 거 그 문건을 바로 공개됐어요. 예. 거기에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국정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 하려면 지금 서버에 들어가 봐라. 예.
권력 세니까. 카드라식 발언 아니다. 아니다. 예. 고소하라고 그랬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박 전 원장이 봤다고 주장하는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면 약 1000명 관계자가 수사를 받고 200명이 구속된 문재인 정권 하에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고 팠는데 검찰이 나를 부르지도 없더라. 못한 거 아니냐. 자기는 그런 짓 안 했다. 그렇죠. 오리발 내는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말. 그렇지만은 검찰은 예. 처벌의 가치가 없는 것은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냈으면은 예.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소시효가 급박하면 안 해요. 이번에 윤석열 검찰은 한상혁 예. 전 방통위원장이 불과 2개월 임기가 남았는데 그걸 해가지고 정지시키고 막 해버리잖아요. 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조사를 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 예. 대통령이었고 또 공소시효가 지났고 예. 바로 목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기소까지 시간이 안 되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때 관련 자료들을 다 찾아봤어요. 왜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을까? 보니까 당시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7년 11월에 보고를 받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시절이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지검장한테 보고한 내용이 제목이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은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 PD, 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의 결과죠. 다 해서 윤석열 지검장한테 보고한 결과죠. 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기억을 해가지고 이동관만이 이걸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예. 딱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동관 해명대로 왜 그럼 나를 안 불렀냐, 처벌을 안 했겠냐 하는데 당시 검찰 수사의 큰 가지는 일단 그 방송 장악이 아니었고 국정원 사찰. 그렇죠. 이게 본 가지였고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홍보수석실 이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격가지였던 셈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소시효가 직권남용 이거여서 7년인데 시간 거꾸로 해보면 이동관 홍보수석 할 때가 2010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박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거나 그래서 기소의 실효가 없었다. 이 두 가지 추정이 맞을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요 얘기는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 이동관 해명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저는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방송사 간부들로부터 이동관이 시켰다는 진술을 하나만 해라.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 듣기도 했다. 그 이동관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말은 그러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그 검찰이 방송사 간부들을 상대로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지명도 했고 아니,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그걸 어디에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예. 검찰의 작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제가 15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고 예. 지금 또 천공스승 전화번호를 알면 좀 물어보겠는데 또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검찰은 미국 검찰은 프리바게인이 합법이고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은 항상 저런 유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와 예. 부인과의 관계 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했다고 그러면 아니 이동관 지명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 뭐 그래가지고 청문회 때 윤석열 검사장이 그랬다고 얘기해. 증인 신청할까요? 그래서 아까 결론처럼 시장님이 벌써 말씀해버리셨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흠집 많은 부적절한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을까? 이 궁금증이 풀리는 게 사실 대통령이 모든 장관급 인사를 알고 인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이동관은 안다. 왜? 6년 전에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아봤고 거기에 나온 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 지시를 잘 따르고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들은 무슨 수를 내서라도 내쫓아내고 이럴 수 있는 적임자는 이동관이다. 이런 결론을 낸 거 아닌가? 뭐 저의 추정인데 그 추정이 맞죠. 네. 그런데 네. 그 짓 해서 정권이 성공했냐고요. 실패했죠. 언론을 탄압한 박정희, 네. 전두환, 이동관을 중용해서 저런 짓 한 MB 정부가 국민적 역사적 평가가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다 망했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왜 망한 그 사람들의 길을 쫓아가느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해야지. 그렇죠. 성공해야 나라가 살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박지원이가 15만 나가 있어봐라 이런 게 기분 나쁜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네. 잼버리 취소하듯 만시지탄이지만 잘했잖아요. 네. 이런 걸 알았으면은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은 잘한 거다. 국민적 박수 받고 역사가 네.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언론 탄압 말고도 그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러 가지 폭발력 있는 사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분이 부인 비리가 막 나오더라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낡은 아파트를 유독 좋아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재건축 뭐 투자를 해서 예전에 홍보수석 당시보다 재산이 한 3배 정도 불어서 지금 51억 뭐 이렇게 신고를 했던데 2주 뒤에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사들도 인사검증팀이 세게 취재를 하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전에는 언론검증팀이 뛸 거고 인사청문회 때는 이제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좀 세게 들여다볼 텐데 시장님이 청문회 전문가잖아요. 청문회에서 내가 9명을 낙마시켜봤지. 그러니까 여론 날리기도 하고 자 이동관 날리려면 이거 팔아. 여기가 이동관의 약한 골이다. 미리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약하고 강한 곳이 없는 사람이야. 다 약해요. 모두가 의용. 그런데 문제는 과방이 네. 그 이동관 청문회를 할 이 원장이 장제원 과방 이 원장인데 그분도 뭐 걸고 이분이 원핵 윤핵관이에요. 네. 핵관 중에 핵관인데 그러나 젊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잘해야 될 거예요. 네. 여기서 잘못하면 장제원 이 원장은 가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혜롭게 전략을 짜야 돼. 네. 장제원 이 원장이 편파적으로 그 박성중 의원 등 그 쌈쟁이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걸고 넘어지더라도 거기 말려들지 말아요. 네. 말려들지 말고 네. 지혜롭게 참고 질문을 해 나가면은 그래도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임명할 거예요. 네. 그러나 국민은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동관 청문회는 이동관을 상대한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승리해라. 국민적으로 승리해라.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또 특기가 해버리잖아요. 예. 백재권 교수 관상대로 악의상이나 박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상임위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동훈, 원희룡 이런 장관들이 꼭 싸움을 걸잖아요. 그렇죠. 싸움을 걸고 파행되고 뭐 그러면은 오늘도 국회에서 정쟁 네. 이렇게 기사 나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카메라 너머에 있는 국민들을 보고 말씀대로 역사에 남을 청문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노하우를 좀 민주당 의원들 인사청문 위원들 앉혀놓고 강의를 좀 한번 하시죠. 모르겠어요. 연보이들이 나한테 안 물어봐.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효재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금 무리수를 많이 두잖아요. 그 사장 교체 권한이 있는 KBS 이사회, 그 다음에 MBC 이사회에 해당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여기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총선 앞두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서두르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관 임명 전에 해치워서 이동관 손에 피 안 묻혀주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고속도로 깔아준다는데 지금 양탄자 깔고 있죠. 카페 깔아주고 있는데 저는 김효재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방통위 가서 이제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데 그 후 자기 자리를 찾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잘 보이는 거예요.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방송 심의위원회가 셉니다. 예. 그 심의위원장이 정현주 지금 예. 전 KBS 사장인데 한겨레 논설위원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 주필 했죠. 예. 고약하죠. 그런데 김효재 위원장이 EBS 사장이나 예, 그 자리를 노린다. 정현주 그런 이 방송심의위원회가 셉니다. 그러니까 업적을 쌓아서 다음 자리를 노리. 나는 그렇게 봐요. 예. 흉악해서. 그래야 예. 이동관 위원장이 양탄자 깔아준 사람한테 예. 뭐 하나는 들려보내야지. 그래서 그 언론 그런 짓을 하면은 되냐 이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언론 노조나 언론 관련 단체 그다음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저런 방통위에 굳이 정족수 채워줄 필요가 있나? 차라리 지금 민주당 추천위원 김현 위원이나 그 지명은 돼 있는데 임명을 않고 있는 최민희 이 두 분 아예 사퇴를 해버려서 지금 정족수가 안 되니까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주장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또 시행령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네. 아니 근데 둘밖에 없으면 5명 그렇죠. 합의제인데 지금 위원이 2명밖에 안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좀 그래도 네. 큰 형님으로서 정통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마치 이렇게 보니까 이 국민의힘 네. 한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오랫동안 가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 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남의 잘못을 듣고 승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민주당이 윤석열, 김건희 뇌가 사고를 자꾸 쳐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해라는 양심상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시간이 꽤 알아들어야지. 알아들어야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제 좀 메인 이슈도 접고 슬슬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만 내가 예, 시간 예. 갔어도. 예. 제가 어젯밤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8월이 민주당한테는 엄청난 폭염이 중요한 쏟아지고 있다. 예. 첫째,
돈봉투 19명 명단이 윤관석 의원 구속되니까 예. 흘러나온다. 두 번째, 김은경 혁신위원장 문제가 예. 나오고 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표의 8월 구속영장 청구설이다.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장모 구속하고 박영수 특검 구속하고 윤관석 구속하면은 독해가 나온다,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단합하고 예. 강한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똑똑한 리더십을 세워서 싸워라. Come September. 9월이 오면 풀린다. 예. 9월이 오면은 정기국회가 예상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의 칼날이 과거 수십 대 정권을 보더라도 무뎌집니다. 예. 잘해라 하면서 제가 김대중 회고록을 읽어라. 김대중 대통령은 그 폭압적인 압박과 사형 직전까지 가면서도 투쟁해서 예. 승리자가 됐다. 그러니까 민주당 여러분들이 모두 김대중이 되어라. 그래서 극복하자 했는데 감 september 9월이 오면은 그때까지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데 성가시. 이거 꼭 걱정이 말씀드리고 되시는 거죠? 예. 최고의 혁신은 단합이다. 단합이죠. 예. 강한 민주당이 되는 거죠. 예. 지금 혹자는 이재명 나가라. 자기가 나가라고. 누구 이상민. 예, 민주당에 대한 충원, 고언까지 해주셨고요. 시즌 3에서 선보인 새로운 코너 박 GPT의 정치상담소의 이번 주 질문은 이겁니다. 아이디가 좀 어려워요. 앞에만 할게요. GIJBGDE 뭐 이렇게 시작하는 분인데 좀 거친 표현도 있어서 제가 방송에 적절하게 약간 만졌습니다. 실장님과 친분이 돈독하고 방송도 같이 많이 한 이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하고 이제 KBS도 라이브나 네. 또는 이제 매불쇼 네. 이걸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신랄하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네. 했어요.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동관이 딱 나오니까 이제 자기하고 같이 있었고 원체 후배 아니에요. 네. 매불쇼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화장실 간다고 가버려요. 그거 봤어요. 체육 거기서. 예. 그래서 수요난 장판. 예. 말은 못했지만은 이건 아니다. 음. 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네. 했고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걸로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밝힌 저도 거다. 이제 후배, 민주당에 같이 있던 후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참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옛날로 동지인데. 그렇지만 할 말을 해주기 바랬는데 나는 현장 도피를 해서 화장실을 가길래 야, 이재호답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재호 민주화 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은 잘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찬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민주화는 예.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이 퇴행적 민주화에 대해서 예. 너라도 당신만이라도 옳게 지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유공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예.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잘한 거다. 국민을 보고 역사를 보고 네가 너라도 바른 얘기 해주기 바란다 네. 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이재호 반드시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 추측이 잘 틀려요. 이제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예전처럼 매블쇼나 그 TV에 나와서 여당의 따끔한 질책을
못 하시는데 내가 전화 한 번씩 해보려고. 아니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그 자리에 임명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 입 막으려고 우리 갔다. 그런 차관급이래. 예. 내 입도 막으라고 해라고 그러는데 나는 불러도 안 간다. 나도 뭐 좀 시켜주라. 건강이 좀 안 좋으셨잖아요. 입원하셨었잖아요. 건강. 거기는 이제 무릎을 예. 약간 세균 감염 예. 해가지고 뭐 벌 같은 게 쏘여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친구가 저는 밤에 2시간씩 걸렸는데 그 친구는 새벽에 응암동에 살기 약수터. 때문에 북한산 예. 등산을 매일 합니다. 그 보통 똑똑이가 아니야. 그러게요. 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시즌 3 5번째 방송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박지원의 식탁이 2022년 작년이죠. 11월 19일에 첫 방송을 해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뒤면 3개월 정도 뒤면 1년이 되는데 그동안 공개 방송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가끔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녹화 현장을 공개한 적은 있었는데요. 직관을 했죠. 네, 직관을 한 적은 있는데 그래서 무더위 타파 이벤트로 8월 22일 시즌 3 7번째 방송을 공개 방송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정 댓글에 자세한 공지를 남길 테니까 거기에서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선착순으로 20분 모십니다. 저도 예. 오시는 손님한테 네. 선물을 하나 내놓을게요. 소장품. 네. 예. 그런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1년간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박지원의 식탁 메디치 메디아에서요. 나 출연료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나는 진보적인 일을 하는 이러한 매체에 대해서는 재능 기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발 구독, 좋아요를 100만을 채워줘야 그때 제 출연료를 준다고 하니까 또 부탁합니다. 예, 진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신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방송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비판 귀 기울이면서 저희는 박지원의 식탁 시즌 3 무더위를 뚫고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무더위를 이기는 길은 완도 전복 하루에 하나, 그리고 아침 식사는 해남 고구마로 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